네, 논준모연구소의 김성하 소장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개발 연구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뭔가를 이제 개발하는 연구. 종류가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요 위에 써놨습니다. 보통 이제 도구를 개발하거나, 또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또는 예측 모델을 해서 뭔가 이제, 이것도 하나의 개발이죠. 뭔가를 예측하려고 하는 거. 요 세 가지 정도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요 세 가지 정도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도구 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죠. 도구 개발. 도구 개발은 우리가 이제 다른 용어로 비슷한 용어로 지표 개발 또는 지수 개발 뭐 요런 용어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때 이제 이 도구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흔히 논문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측정 도구, 요거를 많이 개발을 하죠. 측정 도구. 그 다음에 이제 이 측정 도구를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측정 도구는 지금 뭔 줄 지금 아셔야 되는데, 측정 도구가 뭐예요? 이렇게 질문을 만약에 하신다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그냥 설문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조금 복잡하게 설명드리면 하나의 개념을 이루는 구성 체계.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측정 도구의 모양새가 어떻게 생겼냐면, 뭐 몇 가지의 모양이 있지만 아주 대표적인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 하나의 개념을 최초의 큰 동그라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면, 이 개념이 어떻게 구성을 이루느냐. 예를 들어서 세 개의 하위 요인들로 이렇게 구성이 될 수 있고, 1요인, 그 다음에 2요인, 그 다음에 3요인,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1요인은 다시 또 몇 개의 문항들로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요런 차원이 3차원 정도 되는 뭐 요런 모양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 개념을 도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요인들을 요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 네모들을 문항이라고 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요인을 또는 성분이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항을 1차원, 요인을 2차원, 도구를 3차원.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요렇게도 1차원, 2차원 합니다. 요 문항과 요인을 1차원, 요인과 도구를 2차원, 뭐 이렇게 해서 2차원이라고도 보는데, 3차원으로 이제 제가 용어를 정의를 한다면, 이 3차원 구성의 체계가 이 도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요런 도구를 가장 많이 개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도구를 개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기법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기법들을 조합시킬 때 논리적으로 좀 타당해야 됩니다. 좀 논리적이어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제일 먼저 선행연구 조사를 하고, 또 문헌 고찰을 하거나 이와 같은 자료 조사를 해서 여기에서 리스트를 뽑아야 됩니다. 구성을 체계화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리스트들을 뽑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뽑겠죠. 자, 여기까지는 굉장히 질적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리스트를 가지고 대부분의 경우는 전문가 조사를 실시합니다. 전문가 조사.
전문가 조사를 1차, 2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차수를 둬서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도 질적으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한 2차 정도에서는 양적인 부분을 약간 추가해 줍니다. 자, 요때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이 델파이 기법으로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이제 양적 분석 방식이, 이건 이제 뭐 양질의 혼합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표적인 게 뭐 AHP라든지 뭐 DEA라든지 뭐 이런 방식들이죠. 자, 그렇게 해서 분류를 조금 세부화시키는 거죠. 세부화시킨 다음에 요거를 가지고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요거는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경우는 일반인들 또는 이 도구가 적용될 수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다면 전문가 조사에서 끝을 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첫 번째고, 그러나 이 도구에 의해서 적용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수이거나 뭐 일반인이라면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에 의해서 조사된 데이터를 가지고 요인 분석을 하죠. 주로 이때 많이 사용되는 것이 EFA라고 해서 탐색적 요인 분석입니다. 꼭 요인 분석이 아니더라도 요인 분석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이 뭐 군집 분석이라든지 또는 MDS라고 해서 다차원 척도 분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군집 분석이라든지 MDS라든지 다차원 척도, 그 다음에 요인 분석 EFA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분류를 하고 싶은 거죠. 분류. 어떻게 분류를 하고 싶다? 방금 앞에서 봤던 이 분류를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이 분류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이 분류를 하고 싶은 거죠. 요인을 이렇게 분류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 다음에 분류가 되었으면 요인 분석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바로 신뢰도 분석이겠죠. 신뢰도 분석. 자, 신뢰도 분석을 하게 되어서 보통 이렇게 해서 도구 개발을 완료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개발. 두 번째,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로 이제 실험 연구에서 많이 하는데, 실험 연구에서 실험 대상자를 선정을 해야겠죠. 실험 대상자를 선정을 해놓고, 자, 보통 이제 이 대상자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이 대상자를 처치가 되는 대상자, 이 프로그램을 이제 적용시킬 대상자와 처치를 하지 않을 대상자, 이렇게 독립적으로 실험 대상자를 구분해서 여기에 프로그램을 투입시키고 여기에 프로그램을 투입시키지 않거나 뭐 기존의 방식대로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독립표본 t-테스트로 분석을 하게 되고, 만약에 이 대상자가 전후로 나뉘는데 대응표본이죠. 독립표본이 아니고 여기에 중간에 이제 프로그램을 투입시켜서 투입 전후를 비교를 하는 이런 경우가 대응표본 t-테스트죠. 자, 그런데 자, 요거는 지금 시점이죠. 타임이죠. 시점의 변화인데, 요거는 프로그램을 처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집단이죠. 요 두 가지가, 시점과 집단이, 이 시점도 두 개고 집단도 지금 두 개지 않습니까? 요거를 서로 교차시켜서 보는 거. 2 곱하기 2, 2x2, 요때는 혼합 별량 분석이 되겠죠. 혼합 별량 분석이 되겠습니다. 2x2. 자, 요렇게 해서 주로 이제 논문에 많이 실게 되는 것은
단순한 독립표본과 단순한 대응표본 요런 분석을 하기보다는 2x2 혼합별량 분석을 많이 합니다. 또는 시점이 전후 또 한참 지나서 추후 이렇게 되면 이게 시점이 3개가 되죠. 그래서 이제 3x2 혼합별량 분석을 하거나 2x2 혼합별량 분석을 하거나 이런 식의 혼합별량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요때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개발 연구라고 하는데,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이제 논문의 제목으로 적을 때는 어떤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효과성 연구. 논문의 제목에 적을 때는. 근데 이제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짤 거냐의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이 프로그램 역시도 도구 개발하고 비슷합니다. 우선 이제 선행연구에서 선행연구 또는 문헌고찰 또는 자료 수집에 의해서, 이런 자료 수집에 의해서 이 프로그램을 질적으로 짭니다. 프로그램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기획을 하는 거죠. 자, 얘네들을 근거해서 기획을 합니다. 굉장히 질적이죠. 그리고 나서 이 기획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문가들한테 어떤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포커스 그룹 인터뷰 해가지고 FGI라고 하죠. FGI 같은 거를 해서 이 프로그램이 어떤가, 좀 빼야 될 거는 빼고 뭐 넣어야 될 거는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조정을 해주죠. 이것도 굉장히 질적이죠. 자, 그래서 굉장히 질적인 과정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짭니다. 이 프로그램 짠 것을 앞에다가 이제 이런 과정에다가 대입을 시키는 거죠. 이런 과정에 대입을 시켜서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예측 모형, 예측 모델이죠. 예측 모델. 예측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주로 예측 모델이 어떤 거냐면 어떤 x를 투입하더라도 y를 예측해낼 수 있는 것들은 다 예측 모델입니다. 다시 말해서 y에 대한 방정식 또는 함수로 구성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예측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회귀 모형, 그리고 구조방정식 모형. 자, 요런 것들은 우리가 이 모형을 통해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상수와 계수값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수와 계수값을 구하고 나면 문자인 x와 y로 구성된, 자, y는 예를 들어서 뭐 3 더하기 2x다. 요렇게 이제 요게 상수고 요게 계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구했다면 이제는 어떤 다른 x를 집어넣어도 y를 예측할 수 있죠. 요것도 하나의 개발 연구로 취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자체 이 함수 또는 방정식을 구했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의 이론입니다. 하나의 모델이죠. 무슨 모델? 이 모델은 예측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측할 수 있는 어떤 그 모델을 개발했다라는 데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죠. 뭐 굳이 가설 검증만 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예측 모델을 개발했다라는 것에 의의를 둘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논문을 쓰면서 주로 많이 겪게 되는 개발 연구들, 대표적인 거 한 3가지 정도 설명을 드렸습니다.